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되고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는 빠르게 트럼프와 벌써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17일날 일주일 뒤에 이 미국 뉴욕으로 가서 당선자 트럼프와 회담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18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참가한다고 지금 알렸습니다. 자, 한국의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에이펙 회의에 참가조차 못하고 황교안 총리를 대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총리도 3명입니다. 끈떨어진 황교안, 안 될 것 같은 김병준,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림 같은 거국 중립 내각 총리. 나라 꼬라지 정말 잘 돼갑니다. 제가 미국 측에 알아보니까요, 트럼프의 향후 스케줄은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 섀도우 캐비넷, 즉 앞으로 이제 자기가 집권을 하면 1월 달에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관을 갖다가 후보들을 주요 부서에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장관 이 내정자들과 한 2주 정도 이 주요 세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집단적인 이 토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한 해나는 각 부서마다 뭐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뭐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1순위는 푸틴, 2순위는 시진핑, 3순위는 아베, 4순위는 북한의 김정은, 5순위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한국은 지금 그 순위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문제가 한국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문제지, 우방으로서 한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 대통령 당선자와 그 내각의, 그림자 내각의 이 논의 과제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는 부분에는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 내부의 권력이 이대로 유지되겠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져다 준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제가 정해지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회담들을 하겠죠. 왜 푸틴이 제1의 과제로 등장했느냐. 푸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힐러리 쪽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도 전부 러시아의 해커가 폭로해서 위키리크스에 던져줘서 트럼프한테 줬다고 뻥을 쳐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힐러리가 나서서 푸틴과 트럼프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이 스트롱맨, 즉 마초들한테 둘러싸였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주변의 4대 강국, 미, 일, 중, 러,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이 모든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넘쳐나는 과거의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시대에 방불케 하는 2차 대전 때 마초맨들한테 둘러싸이고, 이 중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철없는 애가 아주 그냥 몸에서 마초 기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트럼프는 자신과의 인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은 푸틴을 제1과제로 삼았다라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트럼프가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사고한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을 패가지고 눈에 멍을 들게 해서 아버지가 일반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부자들 애들이 가는 군기를 부잣집에 버릇없는 놈들이 주로 잡혀가는 가끔 영화에나 보는 제복을 입고 다니는 군사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 군대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학교입니다. 군사학교에 보냈습니다. 군사학교를 나와가지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 가톨릭 대학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손을 써가지고 이 펜실바니아 대학의 경영학과 와튼 스쿨에 좀 편입을 시켰습니다. 돈 좀 썼겠죠. 자, 그때부터 부동산 업자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는데 자식들 중에 제일 빠리빠리했는데 처음엔 돈 거두러 다니는 일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월세, 렌터비 받으러 다니는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공사 현장에 목까지 다 주어라고 했고, 그래서 트럼프는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기득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사고나 행동이 기득권의 편성이 되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기득권에 대한 편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독특한 삶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공부보다도 군사학교에서는 야구를 더 잘했다. 야구 잘해서 신문에도 났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에서도 이 반장 같은 리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부동산 개발로 뉴욕에서 돈을 좀 번 다음에 2000년부터 TV에 나갔어. 자기 회사에 25만 불짜리 월급을 받는 직원을 뽑는 과정을 다룬 견습생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이제 제일 잘못한 사람을 하나씩 탈락시키는데, 요즘 슈퍼스타 K 하듯이요, 너 해고야 라는 말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때로는 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무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바닥부터의 이 경제에 기반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푸틴을 1순위로 뒀다라는 거, 이거 지금 한국 언론도 보도 안 되고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망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아는 사람들도 여기에 처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트럼프 된다는데 그 미국의 전직 주요 관료한 사람들은 누가 되겠냐. 미국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트럼프한테 줄 서라. 100%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가 됐고, 한국은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좀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고요. 트럼프는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흔히 한국에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그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트럼프가 되면 미군 철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지금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서 미국을 대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거다. 지금 트럼프가 되었는데 박 대통령이 과거에 미국을 가기 전에 당선되어서 중국을 먼저 간다든지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가는 그야말로 엿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저도 경고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몇 년간 확인이 된 바 없다, 아는 거 없다라고 하면서 질질 끊는 그런 행태도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다간 정말 곡소리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주니 갖고 가니 받니 어쩌니 하면서 대선 때 장난을 치지 말기를 저는 당부를 합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요. 사드 배치를 가지고 더
배치하니 안 하니 장난을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MD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돈 쓰는 일을 싫어하는데 미사일 방어라는 이렇게 전쟁이 나야 유용한 그런 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장성들 대부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를 밝혔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생각들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이크 펜스라는 육선 하원 의원이자 미국의 인디애나주 주지사입니다. 또 이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 티파티에서 이 사람을 정치로 끌어들여서 키운 사람이고 한때 공화당 서열삼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매우 안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이 대외 안보 외교 부분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국의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공화당 주류가 마이크 펜스를 트럼프한테 붙이면서 트럼프의 대외 안보적인 정책에 있어서 안정감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한 용도로 붙였습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는데 미국의 국방부와 군부가 굉장히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민주국가지만은 그런 어떤 뿌리 깊은 미국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200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본인이 이 월남전의 영웅이었던 월남전 조종사로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월남의 포로로 있었던 존 맥케인을 꺾고 되었을 때 미국 군부가 국방부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게이츠라는 W 부시가 임명했던 국방장관을 2년 가까이 그대로 두고 그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이렇게 철수한다.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은 방위비를 분담을 인상시켜라. 이 부분에서 철수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알아야 될 부분은요. 트럼프를 상대로 박 대통령이 과거에 당선되자마자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북한의 이 휴전선 위기가 해소되자마자 냅다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 버리고 막루에 또 이 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서 미국의 최후 통첩이 가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하자 한일 위안부 협정을 타결짓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 앞으로 심각한 미국과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면 동맹으로서 신의를 다했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자신들도 의리와 동맹의 관계를 지키겠지만 동맹으로서 납득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말로만 동맹을 필요할 때만 찾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트럼프가 MD를 미사일 방어를 이렇게 안 좋아한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무력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MD에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미국 국방부와 미국 군에서 이렇게 추구해온 그런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D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신속하게 결정해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의 이 전국이 불안정하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 사드라는 부분이 한국 내부에 찬반 양론이 벌어지면서 시끄러워지게 될 때는 그때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대가를 미국에 의해서 치러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합니다. 안 하려면 말아라. 우리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미국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전략인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지금 방위 전략이나 동맹 전략, 사드, 전시작전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공화당의 강경파들과 회를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미국 국무장관에 북한을 조지 W. 부시 때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존 볼턴 유엔 대사,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장관에도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매우 안정적인 그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한 동맹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이전처럼 하다가는 정말로 어렵게 될 수 있다. 이제 확고하게 동맹관계를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경제 문제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무역 흑자를 갖고 가고 경상수지 흑자를 갖고 FTA로부터 이득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정당한가?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가 정당한가? 미국 땅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의 수출품, 특히 한국이 중국 가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 한국의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들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생산하는 차들이나 이런 기계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서 파는 전략으로 가야 될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건들에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전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철강에 있어서 낮은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정부의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한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그거는 한국 기업들도 망하게 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전기료 문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환율 문제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손을 놔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한국이 제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평론가들 이야기하더만요. 미국이 뭐 한국을 이제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면 우리는 보내버리고 핵을 무장하자. 그 사람 좌파입니다. 핵 무장하는 소리 뻥이죠. 미군 나가라 소리죠. 자, 이렇게 엿도 모르는 소리들을 TV 나가서 떠드는데요. 한국이 제 역할만 한다면 트럼프 체제는 안보 동맹에 있어서 굳건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한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된 경제를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쌍방의 이익이 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